만약에 이 부분들을 체크하지 않고 덜컥 계약부터 했다가 위반 건축물로 되어 있는 상가에서는 창업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위반 건축물에서도 창업이 가능한 업종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허준혁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상가를 얻어서 창업을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미리 숙지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우선 설명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요, 상가를 얻어서 창업을 준비하는 것을 점포 창업이라고 지칭하도록 할게요. 자, 이 점포 창업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점포 창업을 할 자리를 정하는 건데요. 바로 상가를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상가는 내가 창업하려고 하는 업종에 따라서 해당 업종이 창업이 가능한 상가가 있고 또 창업이 불가능한 상가가 있어요. 즉, 상가라고 해서 모든 업종이 다 창업이 가능한 상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또 그 중에는 업종에 따라서 해당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도 있고요. 해당 관청에 등록이라는 걸 해야 되는 업종도 있어요. 자, 그리고 영업신고를 통해서 해야 되는 업종도 있고요. 자, 하지만 반면에 이러한 허가, 등록, 신고 절차 없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해도 창업이 가능한 업종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에 관련돼서 그 업종의 특성에 맞는 상가를 구해야 인허가를 받아서 창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인허가 관련해서 업종 특성에 맞는 상가를 구하지 못한다면 상가를 얻어놓고도 인허가를 받지 못해서 창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노래연습장이나 인형뽑기방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유해 업종으로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창업을 할 수가 없어요. 즉, 초등학교 같은 시설이 있으면 이 인근에는 이런 유해 업종을 창업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상가를 얻을 때는 반드시 그 상가의 용도나 그 상가가 있는 그 구역이 내가 창업하려고 하는 업종이 창업이 가능한 곳인지, 즉 인허가가 가능한 곳인지 그것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해당 상가가 내 업종 특성에 맞는 인허가 조건을 다 갖춘 상가라고 해도, 자, 오늘의 핵심 내용이에요. 이 위반 건축물이라고 건축물 대장에 표시된 상가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즉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표시된 상가는 이 인허가 관련해서 내가 창업하려고 하는 업종과 해당 상가가 잘 맞아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해당 상가의 건축물 대장상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면 여기서는 내 업종을 창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업종은 위반 건축물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상가에서는 창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이 위반 건축물이라고 표시된 상가에서는 그렇다면 아무것도 창업을 할 수가 없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이 위반 건축물에서도 창업이 가능한 업종은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허가나 등록이나 신고 없이 창업이 가능한 업종이 있다는 거고요. 이런 업종을 우리 편의상 자유업종이라고 지칭을 할게요. 자, 이런 자유업종은 위반 건축물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상가에서도 창업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과연 어떤 업종이 허가를 받아야 창업이 가능한 업종이고 또 어떤 업종이 신고나 등록을 해야지만 창업이 가능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업종이 인허가 절차 없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으로도 창업이 가능한 자유업종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허가 업종으로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단란주점, 그리고 유흥주점, 그리고 성인오락실.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허가를 받아야 되는 업종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은 당연히 건축물 대장상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상가에서는 창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다음으로 이제 등록을 해서 창업을 하는 등록 업종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대표적인 이제 등록 업종은 바로 이제 노래 연습장이나 PC방, 그리고 DVD방, 청소년 오락실, 부동산 중개업, 학원, 약국 등이 여기에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종들도 건축물 대장상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창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신고를 하는 업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영업신고를 하고 창업을 하는 업종은 대표적으로 휴게음식점이 있고, 그리고 일반 음식점, 그리고 교습소, 당구장, 고시원, 헬스클럽, 만화방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업종들 역시
신고를 해야 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위반 건축물로 되어 있는 상가에서는 창업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과연 이 위반 건축물에서도 창업이 가능한 업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 위반 건축물에서도 창업을 할 수 있는 자유업종, 즉 인허가 절차 없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창업을 할 수 있는 업종은 뭐가 있냐면요. 자, 대표적으로 편의점, 그리고 슈퍼, 서점, 가구점, 그리고 펜시점, 그리고 자동차 대리점, 꽃집.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자유업종에 속하게 됩니다. 자, 즉 정리하자면 이런 업종들은 별다른 인허가 절차 없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게 되면 창업을 할 수 있는 업종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상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상가에서도 창업이 가능한 업종인 거죠. 자, 오늘은 상가 중에서도 특히 점포 창업을 할 때 인허가 절차를 꼭 따져봐야 되는데, 자, 이거에 관련해서 건축물 대장상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 창업을 할 수 없는 업종과, 그리고 위반 건축물에서도 창업이 가능한 업종의 분류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 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상가를 알아볼 때 미리 숙지하고 계셔서 과연 이 상가가 내가 창업하려고 하는 업종에 맞는 상가인지, 창업이 가능한 상가인지, 그리고 위반 건축물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자, 이런 것들을 필수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점검을 하셔야 돼요. 자, 만약에 이 부분들을 체크하지 않고 덜컥 계약부터 했다가 추후에 인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서 창업을 할 수 없게 되면 임차인으로서는 매우 손해를 보는 일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임대차 계약 전에 미리미리 숙지를 하셔서 확인을 하고 체크하시는 게 필수입니다. 그래야지만 임대차 계약 후에 이런 부분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가 않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자,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저와 함께 부동산 공부 계속 이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